그 해당 기업을 시작으로 보시는 이제 국내 실내 건축 업계 10위권 안에 있는 회사들의 순조롭게 서비스를 도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서비스를 시작한 계기가 이랬어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4년간 일하면서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전화로 매일 5명만 보내주세요. 아무런 정보 없이 이 근로자가 현장에 올 때까지 저는 이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저는 의문을 되게 많이 갖게 됐어요. 왜 사람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을까? 근데 해결이 뭐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그게 한 4년간 이렇게 불러왔고요. 심지어 이렇게 불렀는데 안 오거나 혹은 좀 힘든 작업을 해서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약간 할아버지가 오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시작으로 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설 현장에서 4년간 일하면서 그런 문제들만 겪었나요? 아니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여러분의 각각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간 음지화된 이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화가 제일 늦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건설사에서는 실제로 근로자의 숙련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이제 숙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체계적인 기록이나 이력 기반의 관리가 이제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근로자의 숙련도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건설사에서는 매일 혹은 내 공정마다 근로자가 바뀌어야 하는 이런 반복적인 채용의 문제와 품질 저하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저 서류는 공사일보라고 하는 서류인데요. 저 공사일보는 이제 원래는 이제 공정을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공사의 이제 일정을 관리하고 작업 현황을 관리하는 서류인데, 저게 실제로는 매일 아침에 그 건설사, 갑사에 이제 확인을 받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런 작업 현황 관리나 공정 관리가 전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 관리에 대한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겪었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산재 문제였어요. 이 산재가 해석 번역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잘 됐나요? 잘 되었어요. 산업재해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건설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진짜로 다치셔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많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시다가 퇴근을 해서 작업이 마친 뒤에 퇴근을 해서 집에 가신 다음에 나 현장에서 다쳤다라고 산재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4년 동안 한 10번 이상의 유사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결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공상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합의를 보는 겁니다. 공상 처리랑.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건설업은 대한민국 이제 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 각 나라의 산업들에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건설업은 이제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이고요. 실제로 10,000명당 사망자 비율도 제일 높은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강화되면서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는 건설사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년간 사업하면서 이제 총 40개 회사에서 120개 현장에 직접 278명을 건설사 직원들을 인터뷰를 해봤어요. 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관리자들이 이제 비용상의 문제가 있다, 비용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거의 모든 현장에서 공정 일정을 수기로 관리한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숙련도를 확인하지 못한 채 발생하여 났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가장 처음에 일단 아이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력 매칭 서비스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가장 제가 공감했던 문제가 왜 사람을 전화로밖에 부를 수 없을까? 그러니까 어플로 저희 배달도 그냥 시켜 먹고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똑같죠. 택시도 그냥 핸드폰으로 부르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핸드폰으로 그냥 어플로 부르면